예, 사실 발표 전에 좀 어려운 문제는 80년대로 왜 이렇게 내려왔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6, 70년대의 희곡을 약간 사회 경제적인 관점하고 같이 엮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 이 분단 문제를 다루는 작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시기별로 어느 쯤에 놓인 작품이 가장 의미가 있느냐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관점에서 이제 80년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읽는 것보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77페이지 들어가면인데요. 뭐 앞쪽은 이제 분단이라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 그냥 감상을 적은 거고요. 이 분단이 이제 상황적으로 왔을 때 굉장히 변화한 시기는 맞습니다. 시기는 맞는데 그럼 분단을 그러니까 희곡이라는 장르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다루었느냐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은 이게 한국 전쟁을 다루는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논의로서는 이면 선생님의 이제 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당대의 용어의 문제입니다. 전후문학, 분단문학, 이산문학 등으로 다양하게 쓰면서 이제 특히 희곡에서 분단 상황을 다룬 많은 작가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단락 보시면요. 이미연 쌤이 이제 분단과 관련해서 희곡 작품과 그 경향을 대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물꼬를 텄다면 이제 오영미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기별로 대체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를 이렇게 보는 건데요. 제일 먼저 이제 고민해 볼 문제는 60년대, 그러니까 50년대 반공극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이제 변화로서 휴머니즘이 이제 등장했다. 뭐 70년대는 조금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했다. 그 다음에 80년대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실업적인 성격의 작품들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90년대는 이제 대중적인 성격의 분단 희곡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도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조보라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 남북 이데올로기에서 정체성 문제를 이제 경계인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반 희곡을 가지고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제 능력이 부족해서 다 찾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는 요 정도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희곡에서 다룬 분단의 문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았다고 해도 기존 논의부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근데 이제 문제는 분단 희곡이라는 개념을 또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반공 이념을 내세운 작품들은 어차피 분단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김재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반공극이라는 이데올로기와 함께 그 반대의 지점으로 분단을 극복하려는 작품도 있다라는 걸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복잡한 형태에서 개념 규정도 약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기존의 문법을 따르지 않고 변화를 시도했던 시기가 그래도 80년대 들어와서 의미가 있다고 봤고 조금 더 진보적인 이념에서 분단의 문제를 살피는 작품들을 했을 때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한시연대기 그리고 통일밥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한시연대가 통일밥은 다른 분단 희곡과 마찬가지로 사실 역사적인 사실 자체로 이제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작품들이 그냥 존재하기보다는 80년대라는 시대 상황과 함께 읽을 필요가 있다는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밑에는 기존 논의들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한시연대기의 경우는 그 서사극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몇몇 논의들이 있고 특히 이제 원작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79페이지 가겠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통일밥 같은 경우에는 그 비평에 가까운 글이 하나 있을 뿐이지 어떤 기존 논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작품이 가지는 어떤 의미적인 그 시대적인 상황과 의미의 부분에서 확인할 예, 그 지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문제를 좀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예, 2장 들어가 있습니다. 분단 원인에 대한 인식과 서사극적 양식인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공통점입니다. 두 작품의 공통점인데 일단은 기존의 분단의 원인을 조금 단편적으로 보던 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확장된 개념, 국제적인 인식, 외부적인 인식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과 함께 시공간적으로 예, 확장이 함께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사극 양식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보는 건데요. 예, 8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2.1입니다. 국내외 분단 원인에 대한 인식의 확장인데요. 한시 연대기는 한영덕이라는 뭐 원작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영덕이라는 한 개인이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한영덕의 개인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불행해지는 원인,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같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 한시 영대기에서 한영덕이 마주하게 되는 분행의 원인을 그 전면적으로는 좀 다룰 수 있습니다만 그 배경으로서는 시대적인 문제가 등장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조금 고민해 볼 문제는 뭐냐면 한영덕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성향이 혹은 신념의 문제가 훨씬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한영덕이 북한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은 의사로서 그 가지는 신념 때문이고 그러면서 이제 탈출을 하고 이제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한시 연대기는 제1장 다큐멘터리 1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 1이 가장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 뭐냐면 그 한반도가 분단되는 상황을 그 굉장히 그 무대 위에서 사실적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의 인식이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그 이제 마샬 그다음에 거의 참모 메가더까지 이제 등장하면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밑에 이제 인용을 보시면 메가더가 이제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인용에서 메가더의 대사가 조금 재미있는 것은 이 점령군으로서 미군 그 다음에 권한을 가지고 명령에 따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처벌 예, 그 다음에 다른 작품에서 이제 통일밤에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영어를 공용어로 뭐 쓰겠다 이런 식의 이제 대사들을 합니다. 굉장히 강압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은 사실 그 메가더를 그 영웅이라고 보는 일각의 시선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81페이지입니다. 그 점령군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고 뭐 처벌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나오면서 그 분단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관객들에게 인식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6장에 다큐멘터리 2가 또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고 했던 메가더와 그에 반대했던 트루먼이 이제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또 중국이 전쟁에 끼어들고 그 상황에서 부산에서의 대통령 선거와 같이 이제 국제적이고 국내에서 그 국제 관계와 연관된 어떤 부조리들의 문제들이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통일밥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당대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통일밥은 장시우, 장해방, 그 다음에 장동민, 장동석,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세대, 손자까지 가는 이 3대가 이제 겪게 되는 분단의 상황인데요. 사실 할아버지인 장시우는 해방 이전부터 노동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뭔가 변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왜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 나오는 것이 똑같이 이제 미국과 이승만이라는 이제 권력 구조, 그 국제적인 상황과의 연관성입니다. 그 밑에 대사를 보시면 좀 길지만은 제가 다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메가더가 하고 있는 대사랑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는 특정 인물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어떤 개념을 등장시켜서 인물에게 부여하고 그래서 미국이 가지는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세세한 분위기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대사로 전해지는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 가겠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통일밥은 분단의 문제만을 통해서 미국을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통일밥은 사실 3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4.16 혁명이나 5.16 군사 쿠데타 같이 사실은 한국 역사의 중요한 지점들에서 미국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지 등을 다른 방식으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한시연대기의 경우는 미국과 관련된 사항들이 분단의 원인을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있는 데 반해서 통일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서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당대의 그 남북 분단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2.2를 가겠습니다. 사파적 구성을 통한 시공간의 확장인데요. 사파적 구성은 뭐 잘들 아시겠지만 서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보여주는 장을 구성하는 형태인데요. 83페이지 보시면 이 한시연대기 같은 경우는 약 22년간을 이제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2년간의 시간 그리고 남과 북으로 오가는 그 상황들은 쉽게 이제 무대에 형성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단일한 무대에서 굉장히 부분적으로 그 구성을 해서 장별로 구성을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통일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3대의 순환을 이제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실은 계속 시간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시 이제 장면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집이나 공장, 거리 같은 상이한 장소들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또 잘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한시 연대기와 통일밥은 공통적으로 서사적 양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사파적 구성을 통해서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확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그래서 84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 인용을 보시면 뭐냐면 여기서 인용은 뭐냐면 해설자가 이제 국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초반에 이야기를 막 하는데 갑자기 이제 한영덕 개인의 이야기로 딱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연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보통은 이제 암전이 되거나 막을 활용하거나 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해설자가 있고 배우가 등장하면서 함께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제 서사극적인 특징을 활용하는 건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작품이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실 통일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 1장에서 그 인용 밑에 보겠습니다. 그 인용은 1장에서 국내외 정세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장시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미국과 이승만 그리고 김성수를 통한 당시 분단과 연관된 실체적 원인을 이제 무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뭐 대사를 하고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장시우가 이제 해방이 됐고 풀려났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관객들에게 말을 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장면 전환 자체가 이제 서사극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장인데요. 분단 극복에 대한 태도와 연극 양식의 간격입니다.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하고자 했던 경우는 두 작품 다 서사극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단을 보는 관점들, 이제 시선이 확장되었고, 그 다음에 시선대 확장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시공간의 확장이라는 것이 가능했고, 이것들이 이제 그 연극적으로 서사극이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뭐냐면 그 같은 방식으로 아주 유사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두 작품이 가지는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3.1에 보시면 비극적 개인의 부각과 이성적 판단인데 그 한시 연대기가 저한테 좀 고민스러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 작품이 분명히 그 분단의 문제나 국제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영덕이라는 개인의 서사를 도대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배경보다는 오히려 한영덕의 그 불행이라는 것이 개인의 신념 그리고 그 신념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로 이어졌다고 이제 보였기 때문입니다. 85페이지 끝에 인용을 보시면 이게 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다른 행동들, 다른 배우들의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소리가 나오는데 앞에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온건한 사상을 지닌 국민으로서 삶과 귀중한 정보 사실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부산 시립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영덕은 1948년 김일성 대학 의학부 산부인과 교수직에 취임한 뒤 50년부터는 당의 배려 아래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부역한 사실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 산부인과를 같이 차렸을 때 불법으로 시술을 하던 이제 사람하고 헤어졌죠. 한영덕의 신념으로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박가라는 사람이 복수심에서 아 자기 병원이 이제 막 그 공무원도 나오고 하면서 잘 안 되니까 아 이 한영덕 이놈이 나를 신고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영덕을 다시 간첩 혐의로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고초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뒤에 이제 배경으로 소리가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아, 이렇게 본다면 사실 한영덕에서 이제 남한 사회에서 결혼도 하고 정착할 수 있었음에도 그가 불행해지는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박가의 개인적인 복수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가가 평범한 일반적인 그 당시에 남한 사람이었다면 의미가 좀 달라졌을 수는 있겠지만 박가가 가지고 있는 태도적인 문제로 봐서는 개인적인 복수, 대결로부터의 좀 다른 결과로 나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86페이지의 끝에 마지막 달러를 보시면요. 한시 연대기는 이처럼 한영덕 개인의 비극을 중심으로 배우들의 계속된 역할 바꾸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한영덕만 연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해설자도 했다가 뭐 마샬이라는 다른 미국인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자기 역할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관객의 입장에서는 배우를 극 중의 인물로 1대1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배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적으로 동의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한 서술이 뒤에 있고요. 87페이지 가겠습니다. 그 3.2에서 사회변혁의 의지와 관객과의 소통인데요. 이 부분은 그 통일밥이라는 작품이 그러면 앞에 한시 연대기와 어떻게 다르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나오는 이제 제 결과인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장시우 해방 이후에 해방 이전까지 노동운동을 하다가 막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르지 않거든요. 그전과 다르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월북을 합니다. 월북을 하는데 금방 돌아오겠다고 하거든요. 금방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동지들과 함께 월북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보면 사실 장시우라는 사람은 개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월북을 하거나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집단 혹은 국가 이런 식으로 단체의 문제, 우리라는 개념에서의 문제로 이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88페이지에 가겠습니다. 인용 밑에 보겠습니다. 그 동석이 나오는데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형인 동민이 이제 그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다면 동석은 이제 밀렸어요. 형한테 밀려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그 형하고는 다르게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괴감도 들고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지숙이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노동운동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할아버지처럼 노동운동에 뛰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이 가능성을 열게 되는데 그 인용 밑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통일밥을 이렇게 주요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그 핵심에 노동운동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부터 이제 그 힘들었던 아버지 세대를 지나서 손자 세대에 왔는데 손자 세대의 동석도 비슷한 과정에서 이제 노동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동석이 똑같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시대의 문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대의 문제라는 것이 이제 간악한 자본가도 있고 군사 독재하는 정권도 있고 거기에 미국과 일본 놈들도 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으로 계속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89페이지 가겠습니다.
앞에 인용들이 이제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건데 이 전달이 이제 해설자라면 사실 서사극에서 해설자는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거나 굉장히 객관적으로 뭔가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기 쉽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이들이 보여주는 것이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있고 장강설에 좀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 아마 토론 때 또 얘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해설의 문제,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연극 담당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 어떤 인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설을 통해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것과 같이 고민해 볼 문제가 뭐냐면 통일밥이 사실 통일을 주제로 한 문화행사, 서울대에서 이제 있던 문화행사의 무대에 올려졌고 연세대에서도 제가 올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미 어떤 우호적인 성격을 가진 관객들이 오기 쉽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생각, 주장들을 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뒤에 구호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구호들이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어떤 그 당대의 분위기를 함께 공유하고 관객들에게 뭔가 변화는 알겠습니다. 동조를 얻어내고 의미를 또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그 이제 결론을 겸해서인데요. 연극적 접근의 의미와 한계인데 이게 제목도 그럴싸한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고민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건 뭐 그 사실적인 문제와 그 연극적인 고민입니다. 그 중간부터 그냥 대충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한석영의 작품이 이제 연우 무대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됐냐면 원래 원작이 이제 소설이 있었죠. 소설이 있고 황석영이 이제 1차로 대본을 수정을 했는데 각색을 했습니다. 각색을 했는데 자기들이 공연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관이 되는데 그 시기와 그래서 김성만 씨한테 미국에 있다가 돌아온 연출가 김성만 씨한테 이게 주어졌는데 김성만 씨가 이걸 보니까 초반에는 그 뭐 출연자 한 20명 정도 필요한 좀 규모가 큰 공연이었답니다. 그리고 사실주의적 무대도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근데 이제 연우 무대가 공연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검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방식으로 각색을 하면서 서사극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완전히 결별되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연우 무대가 그 전에 세미나를 통해서 서사극에 대한 공부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9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통일밥은 거기에 비해서 통일밥은 주인석이라는 이제 작가가 이제 있는데 이 작가가 그 천지연이라는 민문연 산하의 그 이제 뭐 문화 집단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대중들과 함께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연극을 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약간 마당극적인 지금으로 치면 민족극적인 형태의 고민들을 함께 하던 집단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연극적인 것을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문화행사의 하나로 이제 쓰게 된 통일밥이라는 것이 그가 생각하고 있던 연극에 대한 이해와 함께 풀어 나오지 않았을까, 작품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두 작품 다 사실은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한시연대의가 그 다소 개인적인 입장에서 서사를 이어가고 있다면 통일밥은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특정 관객들과의 소통을 전제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그 이제 양승복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총체적인 어떤 문제, 총체적인 대상이라고 말한다면 사실 연극은 운동의 총체성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고민하는 것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서사극을 쓰긴 했을 텐데 그러면 극이라는 것이 총체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식으로 또 넘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과 또 실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정현경입니다. 제가 직접 빨리 들어가는 게 낫겠죠.
제가 이 그 발표문을 다른 분들보다 조금 일찍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목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왜 1980년대인가? 그리고 분단 희곡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도 역시 하나의 어떤 개념 설정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분단 희곡이라고 하는 개념을 나름대로 설정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양식적 특질로 다른 어떤 다른 희곡들과 구별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먼저 이 발표문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1980년대라고 하는 설정에 대해서는 이 발표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저는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아직 좀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분단 희곡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개의 텍스트가 나타나서 이 두 개의 텍스트를 비교했을 때 이 텍스트에 나타난 양식적 특질이 개별 텍스트 한시연대기라고 하는 것과 통일밥이라고 하는 두 개의 텍스트에 나타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1980년대를 대표할 수 있는 분단 희곡이 가질 수 있는 양식적 특질인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1985년에 이 한시 연대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88년에 통일밥이 대중에게 보여졌는데 이 3년 사이에는 이미 서사극이라고 하는 양식적 특질이 분단 희곡을 제외한 나머지 연극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7년에 나타나 있는 여러 그 평론들을 봤을 때도 이미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텍스트를 묶어서 연구를 하실 때 분단 희곡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지 주장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정말 해석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석상의 문제, 텍스트를 바라보는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작은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한시연대기에 대한 것입니다. 한시연대기는 지금 이제 설명을 많이 덧붙여 주셔서 나름 좀 이해가 되고는 있습니다. 한영덕이라고 하는 개인의 인물, 개인사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그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 자체도 한시 연대기라고 했고 그러면서 연대기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미 서사극적인 특질을 보여주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낌을 주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것이 한시라고 하는 한영덕이라고 하는 개인의 비극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22년에 얽힌 그 서사극적인 특질, 다큐멘터리적인 특징이라든가 차트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긴 세월을 보여준 것이 개인의 비극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다시 분단 희곡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굉장히 이렇게 탈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긴 세월을 보여줬는데 그 세월을 보여준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김성만이 연출을 하면서 또는 각색을 하면서 일어난 어떤 그 실수 아니면 실패인 것인지 아니면 분단 희곡에 갖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인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설자의 등장입니다. 두 텍스트의 공히 해석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해설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관객의 공감을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 텍스트에 대한 그 해설자의 그 사용이 한시연대기는 서사극적인 특징이라고 해서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 관객의 어떤 공감을 오히려 차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서사극에 연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통일밥 같은 경우는 마당극에서 유래되었던 그런 관객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과연 그 몇 대사를 가지고 정말 그 근본적인 그 텍스트가 받아온 연극적 지향, 양식적 지향 자체가 달랐을까?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이것을
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두 텍스트의 양식이 해설자를 사용하는 방식의 양식에 있어서 차이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여기 나타나 있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그 논거들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유, 되게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사실 정영 쌤한테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희곡은 원래 연구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희곡은 연구자가 많지 않고 특히 그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일제강점기에 가 계시고 해방 이후에 연구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영 쌤한테 이제 여러모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도 그렇고 비공식적인 자리도 그렇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 감사드린다는 말이 이제 헛소리가 아닌 게 뭐냐면 여기서 질문해 주신 게 사실은 제가 이제 고민으로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분단 이곡에 대한 문제는 그 저희 이제 가까운 지인 몇 명하고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개념으로 분단 이곡을 좀 써볼까 한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네가 뭐 어떻게 할 거냐? 어,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논의했던 많은 논자들 자체도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박하게 그냥 분단이라는 상황을 담은 희곡 자체를 분단 희곡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조금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나눠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조금 다른 형태로 나눠보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그 처음에 이제 분단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생각이 들었을 때 처음 딱 든 게 내가 개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직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소재로 분단을 썼다고 한다면 그 아래는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이제 질문과 맥이 통하는데요. 양식적으로도 다른 것들을 그럼 또 이 질정이 어떻게 갈 것이냐. 잘 아시겠죠. 차범석의 산불 같은 경우 이제 리얼리즘 연극의 이제 최고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작품도 이제 그렇게 보면 분단 희곡이거든요. 분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주의, 리얼리즘의 정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작품 같으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럼 시기적으로 구분할 것인가? 제가 지금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사실 그나마 가능한 건 시기적인 구분의 접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80년대 분단 희곡이라는 제목을 달게 됐습니다. 일단 책임지지 못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선생님. 그걸 제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80년대 분단 희곡이라고 했을 때 제가 주목했던 건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가 되면 대부분의 연극들에서 다른 기법들, 서사극적인 형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도. 근데 이게 단순히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분단 희곡과 마주했을까라는 문제인데 이건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게 검열 문제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선생님 검열 쪽으로 논문을 쓰시니까 왜냐하면 분단은 분명히 민감한 문제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근데 80년대가 되면 분위기가 이제 그전하고는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데올로기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상황에서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관객들에게 기존 과제와 좀 다를 수도 있고 혹은 그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어떤 변화 혹은 확장을 일으켜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연극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새로운 실험이 주목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이제 책임질 수 없어가지고요. 그 부분 열심히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선생님은 그냥 해석의 차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도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 맞습니다. 아픈 부분이 뭐냐면 한시 연대기를 22년간이나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그 오랜 시간 한 사람의 연대기를 따라갔을 때는 그 배경이 주목받지 않겠느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분단을 다룬 작품 중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흥행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도 공연될 정도로 최근까지도 공연될 정도로 굉장히 흥행한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왜 그러면 또 흥행했을까 했을 때 분단의 문제를
그 소위 말해서 이렇게 후벼 팠느냐,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가갔느냐,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배경으로서의 분단의 문제, 인식의 확장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 저런 게 있구나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관객들이 집중하게 되는 건 어쨌거나 한영덕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서사고, 그 개인적인 서사가 배경과 함께 분명히 연관은 있죠. 하지만 어쨌거나 분단의 상황이라는 건 그래도 다소 후경화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서술이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읽혔던 것 같고요. 그 전적으로 제 책임이니까 열심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해설자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쓰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 관객이 들어와야 되고, 관객이 들어오면 공연 상황에 대한 설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발표문을 쓸 때 제가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시 연대기는 어쨌거나 대중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극장에서 계속 공연됐습니다. 이념적으로 문제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통일밥은 뭐냐 하면, 통일에 관심이 있고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그 사회를 보고자 하는 사람의 문화 행사에서 공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제하는 게 내가 어떤 관객들과 마주할 거다라는 거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생들이 호응이 좋은 학생들과 호응이 없는 학생들을 대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렇게 봤을 때 이미 관객을 어느 정도 고려했다는 사실에서 보면 여기에서 해설자가 얘기하는 차원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사와 분석과 함께 그 공연 상황에 대한 좀 치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세요?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네. 사실 지금 발표자께서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논문을 기획하셨을 때 제가 봤을 땐 문매를 맞을 각오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런 어떤 도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이쪽으로 해서 좋은 연구로 맺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